안녕하세요. 대저택 연구소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도대체 나쁜 습관은 어떻게 없애는 거냐? 라는 주제의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안 좋은 습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저와 저희 팀이 찾고 찾아서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들로만 선별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요. 66일 후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놈의 나쁜 습관, 이거 끊어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위인들도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다들 고생 엄청 합니다. 1787년 11월 3일 체코 프라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신작 오페라 돈 조바니의 초연을 하루 앞둔 날이었는데요. 사실 모차르트는 이를 미루는데 선수였습니다. 오페라 첫 공개까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작곡을 다 완성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루 종일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결국 친구들이 나서서 모차르트를 뜯어 말립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제서야 곡을 쓰기 시작했죠. 부인이 옆에서 밤새 그를 때려가며 잠을 쫓은 결과 곡은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 자기 머리 믿고 일을 미루는 전형적인 천재들 모습이네 싶으시죠? 아니요. 연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모차르트는 결국 예정되어 있던 저녁 공연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세계의 천재도 이 치명적인 습관으로 인해 정말 여러 번 피해를 봤다고 하죠. 모차르트 본인도 나름 고치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끝내 원하는 만큼 고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습관에 대해 정확히 이해만 하면요, 사람은 자기가 정확히 원하는 만큼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특정한 행동이 어떻게 습관이라는 걸로 자리 잡는지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심리학자 앤서니 디킨슨이 실행한 연구를 보면 됩니다. 그는 쥐를 훈련시켰어요. 버튼을 딱 누르면 사료가 나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서 쥐를 가둔 우리 1과 우리 2가 있습니다. 일단 연구진은 우리 1에서 쥐가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인 사료를 줍니다. 그렇게 습관을 들인 거죠. 충분히 습관이 들었을 때쯤 이제 우리 2로 쥐들을 다 옮겼어요. 같은 방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사료를 줬는데요. 여기서는 사료에 속이 안 좋아지는 성분을 섞습니다. 우리 2에서 사료를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예요. 습관대로 버튼을 눌러 사료를 먹으면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쥐들은 이 안 좋은 경험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튼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누르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습관인 겁니다. 이때 쥐의 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찰을 했는데요. 바로 이 연구에 힘입어 인간이 어떤 행동을 습관화할 때 뇌에서는 3단계 변화가 순차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1단계, 먼저 전전두엽, 선조체, 중뇌가 활성화되면서 낯선 경험을 뇌가 의식적으로 학습하고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2단계, 습관의 모형이 서서히 드러나는 단계예요. 행동이 몇 번 반복되면서 이제 선조체, 감각, 운동, 피질, 중뇌의 연결망이 생기고 크게 강화됩니다. 행동의 자동화가 점차 일어나는 거죠. 3단계, 마침내 습관이 각인되는 단계입니다. 선조체의 활동을 변연계 아래 피질이 관리하게 되고요. 이때 중뇌가 활성화되는데요. 중뇌에서는 도파민을 막 분비해주면서 이 행동을 하면 쾌감이 따른다는 결과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쾌감에 힘입어 이 습관을 이어나가는 거고요. 이제 완전히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결국 습관이라는 건 뇌에서 벌어지는 이 세 가지 현상이 하나로 묶여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건데요. 이 과정 끝에 사람은 특정 습관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회로가 한번 만들어지면요, 이제 전전두엽이 별로 관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전전두엽이 하는 일이 추리, 계획,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전두엽은 이제 더 큰 일을 하러 가는 거고요. 여러분, 오래된 습관일수록 버리기 더 어려운 이유도요, 이 습관 회로가 완전히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관련해서 미국 MIT 앤 그레이빌 교수와 다트머스 칼리지의 카일 스미스 교수는 쥐를 통해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변연계 아래 피질에 있는 뉴런을 비활성화 시켜버리니까 쥐가 습관화된 행동을 안 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뉴런을 비활성화시킨다. 쥐를 대상으로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인간에게 적용이 간단하게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경과학계는 이 습관 회로가 한번 확립되면 그걸 애써 고치려는 시도는 저항성 때문에 늘 막혀버린다고 합니다. 금연이나 금주를 할 때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뇌의 저항 때문이라고 밝혀졌죠. 그러면
금연이나 금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경학계는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라. 완전히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뇌가 그런 삶을 선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지우고 싶은 습관의 뇌 회로는 폐쇄되고요. 아예 새로운 회로가 깔려서 그 회로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뇌는 유년기까지 성장하다가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경직되어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살았었죠. 뇌 가소성의 개념이 나온 후 이 견해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습관은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그 생각과 행동은 이제 뇌가 선호하는 경로, 그러니까 하나의 배선이 되는 겁니다. 네, 습관 역시 다른 배선을 깔아서 바꿔낼 수 있어요. 정확히는 기존의 나쁜 습관 회로를 폐쇄시키고 새로운 좋은 회로를 까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신경과학자 러셀 폴드렉은 단적으로 습관을 고치는 건 의지력과 전혀 상관없다. 그냥 뇌 회로를 변경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뇌 회로를 변경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주세요. 처음 그 의지는 여러분 스스로 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도대체 왜 안 좋은 습관의 회로를 좋은 습관 회로로 밀어내고 폐쇄시켜야 하는지, 특히 어떤 습관을 밀어내고 어떤 습관을 길러야 하는 건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제인 워들 교수는 습관의 힘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교수는 실험 참가자들을 모아놓고 5일 동안 커피 마시는 습관을 추적했는데요. 동시에 심박수, 산소 포화도 등 참가자들의 피로 수준도 체크했고요. 실험에 앞서 참가자들은 커피를 마시는 이유에 대해 피곤해서 커피를 마시는 거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자, 연구 결과를 볼까요? 참가자들은 신체적인 피로도가 낮든 높든 커피 마시는 습관을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그냥 매일 비슷한 양의 커피를 마셨다는 겁니다. 커피 마시는 습관을 피로해서라는 이유로 돌렸지만 사실과는 달랐죠. 그리고는 자신을 아침마다 늘 피곤한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버린 겁니다. 여기서 커피가 몸에 좋고 안 좋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정한 핵심 습관이 내면의 어떤 상태와 딱 연결되면 사람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버린다는 겁니다. 제인 워들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참가자들은 습관을 과소평가했고 반면에 피로감 같은 내면의 상태는 과대평가했다. 특히 하루를 관통하는 이 핵심 습관은요, 기분까지 단정지어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좋고 나쁨으로 만드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자 찰스 두이그는 이렇게 말했죠. 일부 습관은 다른 습관을 변화시키면서 연쇄 반응을 시작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핵심 습관이라 한다. 그러므로 핵심 습관을 바꾸면 그 밖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네, 핵심 습관은 다른 좋은 습관들에 진짜 크게 관여합니다. 아침에 처음 비타민을 먹는 습관으로 인해 여러분은 더 많은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골치 아프게 이런저런 습관을 끊어야지 애쓰는 것보다는요, 일단 핵심 습관 하나를 찾아내보세요.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망친다면 다른 핵심 습관을 만들어서 밀어내고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한다면 핵심 습관을 진짜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더 강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기업 역시 핵심 습관에 초점을 맞춰 큰 이익을 얻어냅니다. 알코아라는 세계적인 알루미늄 제조 회사는 1987년 경영 위기에 빠졌는데요. 당연히 이때 회사는 어떻게 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에만 몰두합니다. 이런 행보에 근로자 5만 명은 회사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대규모 파업까지 단행했고요. 회사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외부에서 영입된 신임 회장 폴 오닐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발표합니다. 저는 일하는 분들의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수많은 알코아 근로자들이 심하게 다칩니다. 우리의 안전 기록은 일반적인 미국인 근로자들보다 낮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상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투자를 진행할 겁니다. 네, 구조조정, 인건비 절약, 기업 이익, 주주 가치 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전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그 즉시 주가는 곤두박질 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1년 후 알코아는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 시가총액은 무려 270억 달러, 약 36조 증가합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에 맞춰져 있던 핵심 습관을 안정성이라는 핵심 습관으로 전환한 결과가 그제야 터진 거죠. 핵심 습관에 집중하자 여타 문제들도 연쇄적으로 해결된 겁니다. 회장 폴 오닐은 이렇게 말했어요.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핵심 습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하루를 쥐고 흔드는 핵심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핵심 습관을 길러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 이제 확실히 인식하셨을 거예요. 만약 완전히 다른 핵심 습관을 길러내서 기존의 안 좋은 핵심 습관을 밀어낼 거라면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즉시 새로운 습관에 착수한 다음 그걸 그냥 반복하세요. 그 반복은 일단 66일 동안 지속하면 이거 정말 됩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필리파 렐리 교수는 그녀의 연구진과 함께 실제로 습관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런던 대학교 학생 96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일단 각자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행동을 정합니다. 일단 실험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이제 자동화되었다라고 느낄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반복 횟수를 찾아내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었어요. 참가자들은 매일 연구진이 만든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신의 목표 습관에 대한 자동화 정도 그리고 느낌을 평가합니다. 항목은 3가지가 있었는데요. 자동으로 했다, 생각 없이 했다,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했다. 실험 결과를 치밀하게 분석한 연구진은 이런 결론을 냅니다. 습관 종류에 따라 저마다 일수가 상이했으나 평균을 내면 새로운 행동이 소위 자동화되기까지는 66일이 걸렸다. 그런데 이 66일도요, 만약 주변 환경에 도움이 있으면 40일로 단축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법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 내 안을 바꾸기. 2. 외부를 바꾸기. 가장 먼저 내 안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생활 습관 변화 치료사인 헤더 맥키 박사는 이렇게 정리했죠. 1. 달력에 표기하기. 습관을 들이는데 필요한 시간은 평균 66일로 잡은 다음 이제 달력에 표시를 하는 건데요. 관건은 이 달력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많이들 하시는데 중간에 보통 흐지부지 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2번째 방법에 해답이 있습니다. 2. 매듭을 하나씩 풀기.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일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더 맥키 박사는 말하죠.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은 큰 매듭을 푸는 걸로 봐야 한다. 습관은 뇌의 회로가 복잡하게 얽혀 단단해진 행동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한 번에 풀 수 없다. 그러니 큰 매듭을 하나씩 푸는데 일단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고 싶다면 먼저 관련 책을 펴는 것부터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3. 벗을 사용하라. 헤더 맥키 박사는 나쁜 생각의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 벗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과정에서 보통은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오늘부터 그걸 이렇게 바꾸는 거죠. 지금은 잘 못해.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진다. 4. 버디 형성. 버디. 여러분과 함께할 누군가를 찾고 동기를 유지하면 좋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헤더 맥키 박사는 운동 프로그램에 정말 전념하고 싶거나 사업체를 계속 잘 관리하고 싶다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신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복제해서 전염되는 감정적 전염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했어요. 5. 스스로 축하하라. 이 부분은 작년 습관 설계 5부작에서 제가 한 회차를 통틀어서 이야기한 부분이죠. 반복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보상이 필요하고요. 그 보상은 감정을 느끼는 걸로 주어집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도파민이 알아서 형성될 때까지 미세한 단계들을 하나씩 해낼 때마다 스스로 축하를 해주는 이 연습은요, 새로운 습관 회로가 정말로 빠르게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게 수많은 연구진들의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안에서 바꾸는 작업을 거쳤다면요, 이제 마지막은 외부를 바꾸는 겁니다. 핵심 습관에 몰입하는 기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례 1. 빌 게이츠의 생각 주간.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씩 생각 주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생각 주간에는 자신의 별장에 머물며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기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전략을 짜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루 2번의 음식을 배달받는 것 외에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요. 먹고 자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독서와 사색으로 보내죠. 그는 독서와 생각이라는 핵심 습관에서 전략과 힘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특히 생각 주간에 세운 경영 전략과 의사결정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고 하죠. 사례 2. 다산 정약용의 유배생활. 몰입하려면 몰입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다산이 유배지에서 생활했던 그 환경이 몰입을 하게 만든 건 분명합니다. 자신만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네,
결국 짧은 시간에 뇌에 새로운 배선을 깔아 무언가를 성취해내려면 그 무엇보다 몰입하는 기간을 실제로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습관이 딱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을 지탱하는 습관에 대해 생각하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더 나은 습관 회로를 갖고자 한다면요. 습관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줄 겁니다. 한번 들이면 고치기 어렵다는 이 습관의 특징은요. 사실 축복입니다. 새로운 것들로 낡은 것들을 비활성화시킨 다음 폐쇄시켜 버리면 이제 새롭게 장착된 좋은 습관들이 고치기 어려운 게 되는 거니까요. 영국 최초의 여성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철의 여인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어린아이였던 마가렛 대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조심해. 생각은 말이 되니까. 말을 조심해. 말은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해. 행동은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해. 습관은 인격이 되니까. 그리고 인격을 조심해. 인격은 너의 운명이 되니까. 마인드의 힘과 관련해 대저택 연구소를 통해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세상의 모든 연구 사례들을 모아서 여러분 성공에 바로 당장 여러분의 오늘 내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